합니다. 자, 그래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에 나름의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상황, 또 주요 이슈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코인일지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지금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전일 대비는 5.8%, 비트코인 가격 96,000달러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가 반등을 해주니까 또 많이 하락폭을 보였었던 알트코인들도 전일 대비로는 나름의 반등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고요. 상위권 안에서 확실하게 긍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리플이 되겠습니다. 전일 대비는 8% 넘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전주 대비도 6% 넘는 반등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리플의 상황까지 같이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비트 쪽의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에는 조금 더 중요한 상황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시작하는 하나의 또 키워드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 시장 안에서도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때문에 강달러 기조라던가 인플레이션, 금리 다시 한번 큰 그림 안에서의 경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뉴욕 시간 기준으로 또 110을 돌파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달러랑 반대로 가는 자산 중에 또 하나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달러가 오르면 비트가 내리고 또 달러가 내리면 비트가 오르는 역상관관계를 나름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섭렵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비트코인의 ETF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 증권거래소가 블랙락이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ETF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제 미국에 출시를 했고 1년 만에 이번에는 캐나다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는데 미국 증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현물 ETF가 캐나다에서도 다가오는 1년 동안 또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ETF가 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iShares 캐나다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캐나다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간편하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매수 흐름이 이어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이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인데 취임 첫날에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을 발표할지가 상당한 기대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세론뉴스가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갈래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세론이라는 건 정확한 어떤 이슈가 소화가 될 때 세론이 보통은 나오고 이런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세론보다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안에서 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컨센들이 있잖아요. 증권사들의 컨센 전망치가 있고 그 컨센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정확한 어떤 실적 발표일이 돼서는 그게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을 발표할지 안 할지를 놓고는 시장에서도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을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이런 불안감이 혹은 불확실성이 세론보다는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이 행정명령을 만약에 발표를 안 한다면 그 안 한 것에 대한 실망 매물보다도 어차피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추가적인 기대감, 기대를 갖는 시기가 더 길어짐으로써 오히려 상승 탄력을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바로 발표하는 것도 어떤 내용으로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한다? 바로 추가적인 뭐 매도 흐름이 나오기보다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이 행정 명령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 심리가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부터 트럼프 취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더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변동성은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적인 데이터와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분석은 일단 크립토퀀트에서 같이 공유해준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매수와 매도 비율 지표를 보고 계신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 최근 가격 조정 기간 동안에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추가적인 매도 압력에 대한 부담감으로는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안에서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MBRB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 변환을 추세를 변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들어온 만큼 그 변환에 대한 시점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MBRB 지표는 이 비트코인 시장 가치를 실현 가치로 나눠서 계산한 지표고요. 이 실현 가치는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이동한 비트코인의 가격,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비율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일반적으로 수익권에 있는지 아니면 손실권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MBRB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과매도 상태인지 과매수 상태인지 이것을 좀 알아보는데 판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BRB가 3 미만일 경우에는 과매수 구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 이상일 때는 과매도 구역이다. 그러니까 위에가 과매수, 밑에가 이제 과매도 구역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MBRB 지표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현재는 2.2로 체크가 되고 있죠. 여기 지표가 쭉 있고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2.2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매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3 아래면은 과매수, 그 다음에 1보다도 적으면은 이제 우리가 과매도라고 부르는데 2.2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나름 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환경이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균형 잡힌 환경은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추세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트레이더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RB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과매수 구역이다, 과매도 구역이다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립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추세 전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들을 이어가곤 있습니다. 펀드스트렛의 설립자인 톤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반감기 시즌 초기에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작년에도 뭐 S&P 500부터 미증시들이 뭐 다 20에서 30%대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못지 않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톰리 대표는 올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오상펑 전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도
후회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 걸, 우리 껄껄, 한국에서 이제 껄무새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어로 이제 I wish I had. 내가 있었으면, 비트코인을 더 일찍 샀었으면, 혹은 비트코인이 조정 왔을 때 샀었으면,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유했으면, 아니면 크립토, 암호화폐를 더 일찍 알았으면, 혹은 이런 공포 심리를 내가 무시했으면, 껄껄껄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행동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시장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트코인의 매수와 이 홀딩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스톡머니 리자드 전문가가 내놓은 2025년의 낙관적인 시나리오 몇 개를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20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 자산으로 전략화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휴전, 그리고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가오는 25년 올 한 해 동안은 비트코인에게 강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긍정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시로 지금 메타를 넣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메타가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다. might plan to 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암호화폐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저커버그가 누구보다도 이 M7 기업들 안에서는 빠르게 이 암호화폐 사업을 출시를 했었던 만큼, 옛날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도 출시하고 코인도 리브라도 하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 하지마 해가지고 접었었던, 근데 메타도 상당한 성경 지명을 가지고 업계 안에서는 나름의 이제 선구자의 역할을 해줬었던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혹은 다른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회사 차원에서 매집해 가는 것도 올해 우리가 기대해볼 하나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긍정적인 반등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온체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긴 하거든요. 다만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해볼 포인트들이 이렇게 여전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거 며칠 전에 같이 저희가 또 지표로도 봤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매트리폭스의 포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비트가 반등을 해주니까 다른 코인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갈 차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의 반등과 함께 알트코인들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알트코인인 이더부터 주요 이슈를 점검을 해보자면, 사실 최근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4거래 연속으로 좀 유출 흐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도 미국 시간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원화 기준 대략 한 600억 원 정도가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가 됐고, 4거래 연속 유출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더 쪽의 가격 상승이 아닌 가격 하락에 대한 좀 강한 저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 전문가가 함께 공유해준 이더리움의 주요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많은 저항선들이, 그러니까 많은 물량들이 3,360달러에서 3,450달러 사이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저항 같은 경우는 3,066달러에서 3,160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이 가격대를 저항의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과 솔라나의 ETF인데, 시장에서 지금 내놓은 전망치로는 최대 22조의 순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리플이나 솔라나 기반의 ETP죠. 상품 지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최대 달러 기준으로는 150달러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환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조 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상당히 이 가상자산의 상품들이 흥행을 보이기도 했고, 또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면모를,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플과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 리플이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짜잔 공개를 하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most bullish, 가장 긍정적인 이 셋업을 다 마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쭉 그어지는 이 저항의 추세를 지금 뚫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리테스트 이후에 리플이 가장 긍정적으로 이 크립토 안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리플만 안 그래도 10위권 안에서는 전주 대비 전일 대비 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기조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강하게 치고 나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비트가 9만 달러의 지지는 깨지 않은 채 이 안에서의 박스권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안에서 이 횡보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힘을 모아가고, 트럼프 취임을 또 기점으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상황은 이러한데, 또 내일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내일도 또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